자, 오늘 상당수 많은 학생들이 시험 관계로 몰아서 동영상을 녹화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안내할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서페이드 3F 상, 어차피 상하고 하 둘 다 필요하니까 둘 다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오늘은 서페이드 2F의 상에 보면은 7강 수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수권은 여러분들 2학기 중간고사 경우에 따라서 기말고사가 되겠는데요. 2학기 파트의 수권 얘기가 대부분 학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TOEFL 쪽의 얘기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권에 다시 말하면 지구상에 있는 물의 대부분은 아무래도 바닷물이죠. 염수라고 봅니다. 그럼 나머지 물이 담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담수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 누굽니까 하면 빙하입니다. 그리고 지하수물이 또 나머지 차지하고요. 그래서 사람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강이나 호수의 물은 상대적으로 훨씬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114페이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115페이지에 빙하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는 것들은 크게 지금 당장에 중요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116쪽으로 보겠습니다. 즉 이 염수의 성질입니다. 이 염수의 물리적인 성질과 화학적인 성질로 이제 좀 구분을 해야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화학적 성질 얼마나 바닷물이 짭니까 하는 염분입니다. 염분은 바닷물 1kg 속에 얼마의 염류가 들어있습니까로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단위는 PSU 단위라든지 또는 퍼밀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퍼밀, 바닷물 1kg 중에 염류가 얼마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전 세계 바닷물의 평균 염분은 한 35 퍼밀 또는 35 PSU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염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염분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또는 낮아질 수 있을까요? 하는 거죠. 염분이 높다는 것은, 좀 더 짜다는 것은 증발량이 많아야 될까요? 강수량이 많아야 될까요? 증발량이 더 많아야 되겠죠. 반면 염분이 낮아요 하면 비가 더 많이 내리면 강수량이 많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 결빙, 빙하가 만들어진대요. 바닷물이 언대요. 바닷물이 얼 때 물만 얼어요. 소금기 놔두고 물만 얼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물만 얼기 때문에 나머지 염분 농도가 진해질 수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다음 반대로 그 빙하가 녹아요. 해빙. 이러면 염분이 낮아지겠지 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하천수가, 즉 강물이 유입되는 지역은 당연히 염분이 낮겠지 하는 거라고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염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정보들을 좀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 염분이 전 세계 바닷물을 볼 때, 저위도하고 중위도 어디가 염분이 더 높을까 해야 합니다. 저위도, 적도 인근은 햇빛이 엄청 쨍쨍 내리니까 증발이 많이 돼가지고 바닷물이 엄청 짤 것 같습니다. 많은 적도 인근은, 즉 우리가 흔히 적도 저하대라고 부르는데요. 적도 저하대는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저위도 염분이 낮아요. 중위도가 오히려 염분이 더 높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대기와 해수의 상호작용하면서 한 번 더 나올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저위도 쪽이 더 염분이 낮아요. 왜? 저위도는 뭐하니까? 비가 많이 내려서 하겠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서해하고 동해 어느 쪽의 염분이 더 높을까요? 같은 위도 볼 때.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해 염분이 낮아요. 서해는 왜 염분이 낮아요 하는 현상이 있으면 항상 왜 그래 하는 원인 나와야 되겠죠. 서해는요, 우리나라에 보면 온갖 강들, 한강, 금강, 저 위에 대동강 해석하는 거.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거는 뭐입니까? 양쯔강, 황하강 해석하는 것들이죠. 하천수 이입이 많아서 서해 염분이 낮아요. 이해됐습니까?
서에는 하천수가 유입되는 것들이 많아서 알겠습니까? 하천수 유입 때문에 서해 염분이 낮아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계절별로 따져볼까? 여름과 겨울에 어느 쪽이 염분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여름에는 여름이 더 낮아요. 여름에는 강수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강수량이 같은 반영보다 더 높은 거예요. 강수량 비가 많이 내리니까 상대적으로 염분이 낮은 짜기가 좀 덜해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쪽은 여름 쪽이 염분이 낮아요. 서해안 염분이 더 낮아요 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페이지 116쪽과 117쪽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염분 말고 염류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네요. 바닷물의 짠맛을 이루는 성분들입니다. 제일 많은 건 아무래도 NaCl, 염화, 나트륨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 염화, 마그네슘 순서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도 이온을 따지면 Cl-가 제일 많겠고요. 그 다음 나트륨 이온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어떤 바닷물은 그래 염분이 높아, 어떤 바닷물은 염분이 낮아 했잖아요. 근데 전 세계 바닷물이 섞여요. 고루고루 섞여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고루고루 섞이다 보니까 비록 염분이 높은 바닷물과 염분이 낮은 바닷물이 있겠습니다만 계절별의 차이라든지, 그러나 전 세계 바닷물이 섞이다 보니까 염분이 일정 법칙이라 해서 특정 바다에 염분이 더 높든 낮든 얘네들의 구성하는 비율마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바다의 염분을 비교하면 그 정보를 나머지 한눈만 알면 나머지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해역가를 봤습니다. 해역가에서 NaCl, 염화 나트륨의 비율과 MgCl2, 염화 마그네슘의 비율을 보는데 해역가에서는 이게 한 20에 10, 20에 5 정도 있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해역나에서 얘한테는 10만큼 있었다면 요놈은 얼마 있게 하는 비율이에요? 20대 5, 4대 1의 비율로 있다는 것은 이거 역시 4대 1로 있겠네요. 2.5만큼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염분이 반절 떨어졌습니다. 그죠? 그러나 비율은 똑같다는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지의 X가 있다면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비례식을 이용해서. 알겠습니까? 되셨나요? 그 외 화학적 성질로서 DO, 용존산소량을 들 수 있겠어. 산소 얼마 정도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 또 이산탄소가 얼마 정도가 있게 하나, 그것들이 이제 화학적 성질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용존산소, 산소는 어떤 물이 잘 녹을 것 같습니까? 찬물에 잘 녹을까요? 따뜻한 물에 잘 녹을 거야. 따뜻한. 이건 물질이 성질하면서 기체의 용해도,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물질의 성질, 화학 파트에서 안 배웠어? 2학년 대신?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2학기 때 역시 해야 될 내용이네요. 모든 기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용해도가 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생각해봐. 이산탄소 사이다, 따뜻한 사이다와 차가운 사이다, 어느 쪽이 이산탄소가 더 많아? 찬 쪽이 더 많아. 따뜻한 쪽은 금방금방 날아가 버려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용존 산소량은 찬 물과 따뜻한 물 쪽에서 보면 용존 산소는 찬물 쪽이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이산화탄소 역시 찬물에 더 많이 녹아요. 알겠습니까? 이건 용존 O2 물속에 녹아 있는 산소량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염수 바닷물의 화학적 성질 말고 물리적인 성질을 한번 보자고요. 물리적인 성질은 아무래도 결국엔 수온이에요. 페이지 118쪽이 되겠습니다. 수온 되겠습니다. 우리가 바닷물의 수온을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Y축 수온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왜 X축입니까? 근데 수심의 변화에 따라 이게 X축이에요. 알겠어요? 기권 고도에 따라 했잖아요. 높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게 X축이에요. 그래서 근데 수심을 X축 이렇게 수심이 깊어진다면 저 그림 이상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수심에 따라 이게 X축이에요. 알겠어? 그래서 수심에 따라 수온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프를 나타내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 일반적인 그림이에요. 수심이 깊어져도 수온이 뭐 비슷하네요 하네요. 이쪽을 혼합층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혼합, 말 그대로 이름이 혼합되어 있어요. 페이지 119쪽 보고 있는 중입니다. 혼합되어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혼합이 됐을까요? 바닷물이 섞여요. 뭐 때문에 섞였을까요? 바람에 의해서 섞입니다. 바람에 의해서 물이 섞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바람이 강하면 혼합층 두께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입니다. 그렇다면 혼합작용은 이 바람은 어느 지역에 강할까요?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느 지역에? 역시 저위도와 중위도를 비교했습니다. 어느 쪽이 혼합층이 더 잘 발달될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바람이 저위도 쪽이 강할까요? 중위도 쪽이 강할까요? 중위도 쪽이 바람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중위도 쪽은 혼합층이 두껍게 발달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쪽은 심해층입니다. 심해층은 수심이 깊어진다 하더라도 수온이 거의 변하지 않네요. 이 심해층은 위도 또는 깊이와 거의 무관하게 비슷한 수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표층의 수온은 어느 쪽이 더 높을까요? 저위도가 높을까요? 중위도가 높을까요? 고위도가 높을까요? 표층 수온. 표층수는 뭐예요? 말 그대로 바닷물 표면에 있는 수온. 적도 인근의 저위도가 높을까요? 위도 30도, 40도 되는 중위도가 높을까요? 아니면 위도 60도, 80도 되는 고위도가 높을까요? 저위도 쪽 수온이 더 높죠, 이 사람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몰디브 해석하는 휴양지 그 바닷물이 따뜻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저위도가 수온이 높지. 적도 인근이 더 높죠. 수온은 저위도가 더 높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뭡니까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층이에요. 수온 약층이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수온이 이 약은 도약한다 할 때 약이에요. 도약한다 할 때. 약하다는 약은 아니에요.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고기가 수온 약층입니다.
따뜻한 물이에요. 여기도 밀도가 작아요. 차가운 물이에요. 이쪽은 밀도가 커요. 밀도 작은 게 위에 있고 밀도 큰 게 아래 있으면 이거 잘 혼합이 될까 안 될까? 이건 혼합이 잘 안 돼요. 혼합층이 바람에서 혼합이 잘 됐다면 수온약층은 이 밀도 차이에서 혼합이 잘 안 돼. 이렇게 혼합이 잘 안 되는 걸 보면 수온이 안정하다라는 의미를 써요. 혼합이 잘 안 되는 거. 나중에 기권 공부할 때 성층권 혼합이 잘 안 돼서 기층이 안정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안정해요. 이 물이 잘 안 섞여. 그래서 표층에 있는 물질과 심층에 있는 물질 에너지 교환을 차단하는 역할이 수온 약층이 하는 역할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되나요? 자, 그렇다면 어떤 경우가 수온 약층이 발달한 경우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A 해역입니다. B 해역은 노란 게 B 해역입니다. A 해역은 수온 약층이 두껍고요. B 해역은 수온 약층이 얇네요. 어떤 게 더 수온 약층이 발달할까요? 우리가 수온 약층이 발달했다는 것은 수심에 따라서 X축 수심에 따라서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거예요. 이걸 90도 꺾어봐야 되는 거예요. 90도 꺾었을 때 수온이 급격하게 변하는 건 B예요. 이해했어? 급격하게 변하는 건 B예요. 그래서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면 얇은 게 잘 발달됩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얇은 게 더 잘 발달됩니다. 세상에 두꺼운 게 다 무조건 발달은 아니에요. 얇은 게 발달된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 이해되셨어요? 얇은 게 더 잘 발달된다. 그러면 C를 볼게요. 똑같은 두께인데 C는 표층수이 높다 보니까 훨씬 더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온 약층 발달은 똑같은 두께라면 표층수이 더 높은 곳이야. 그래서 이쪽이 더 발달된 거야. A보다 B가, B보다 C가 수온 약층 발달된 거야. 있나요? 그래서 중위도 지방은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저위도 지방은 표층수이 높잖아. 근데 혼합층이 그렇게 두껍게 발달되지 못하고요.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는 그림이 저위도 지역입니다. 이해됐어? 그렇다면 위도 60도, 70도 넘어가는 고위도 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요. 걔네들은 위나 아래나 다 차가워서 표층조차도 심해층이라고 표현하는 곳이 고위도 지역입니다. 이해됐어? 알겠습니까? 페이지 119쪽 해수의 성질 수온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하십시오. 여러분 합니까? 자, 그럼 우리나라는 여름에 바람이 강해요? 겨울에 바람이 강해요? 여름에 바람이 강해요? 아니, 우리나라는 겨울에 바람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여름철에 바람 세게 불어오는 경우가 별로 잘 없어요. 겨울철에 훨씬 더 세게 불어오죠. 겨울철에 칼만 맞잖아.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우리나라 바람이 더 강하게 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혼합층의 발달은 여름이 더 잘 발달된다, 겨울이 더 잘 발달된다. 혼합층은 기본적으로 바람에 의한, 그래서 겨울에
겨울에 더 잘 발달돼 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알겠습니까? 많이 어려워요? 아니 너무 많아요. 어? 인형이 너무 많아요. 여기 너무 많아. 자, 시간 다시 드리겠습니다. 114쪽 수권에서부터 119쪽까지 내용 정리 다시 한 번 더 해보십시오.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읽고 이제 문제 풀 건데 뭐 자주 얘기합니다만은 문제 풀 때 앞에 그 뒤적해서 보고 뺏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 번 더 정독하라 할 때 지금 정독해 주시고 뭐 빙하 형성 과정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 당장 그렇게 뭐 중요하지는 않겠습니다. 빙하는 뭐 심해 끄시고 어차피 내신에 안 나와요. 지구상에 물이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리고 연분비 일정 법칙, 연분이 높아요, 낮아요 하는 것들, 음란은 어떤 경우가 연분이 높을까 하는 것들, 그리고 수심에 따른 수온의 변화에 대해서 혼합층, 선약층 그리고 심해층의 의미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